60대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질문을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사는 이 집 10년 뒤에 얼마나 될까? 지금 이 순간 전국에 115만 채 집이 텅 비어 있습니다. 매년 5%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지키던 그 집 10년 뒤에는 정말 의미 있는 자산일까요? 아니면 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난 15년간 한국의 지역 경제를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통계청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300만 명이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했습니다. 서울 인구가 1000만을 유지하는 데 비해 전라도 동부 지역의 인구는 60% 감소했습니다. 강원도 남부는 52%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를 보면 현재 전국 빈집은 115만 채입니다. 이는 서울 아파트 350만 채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매년 이 숫자는 5에서 7%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지역 소멸 속도는 일본과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당신의 지역은 어떨까요? 지도를 펼쳐보세요. 인구 감소가 가장 심한 지역들, 그곳이 빈집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이 그래프처럼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는 서울 중심으로 급격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지역을 4가지로 분류해 봅시다. 당신의 집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선택입니다. 첫 번째, 초고위험 지역입니다. 전라도 동부, 경주, 외곽, 영주, 예천 같은 작은 도시들입니다. 지난 20년간 인구가 40에서 60% 감소했습니다. 빈집 비율이 15% 이상입니다. 새 집을 짓는 것보다 헐린 집이 더 많습니다. 이곳에 당신의 집이 있다면 지금이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하는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고위험 지역입니다. 전주, 광주 인근 농촌, 중소도시 외곽들입니다. 인구 감소 20에서 40%, 빈집 10% 전후입니다. 젊은 층이 계속 빠져나가는 중입니다. 여기가 당신의 지역이라면 당신은 아직 선택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주의 지역입니다. 대도시 외곽, 신도시 포화 지역들입니다. 인구는 안정적이지만 주택 공급이 과잉됐습니다. 가격도 오르지 않고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네 번째, 안전지역입니다. 서울, 경기, 신도시, 광역시 일부 지역들입니다. 인구 증가 또는 안정적입니다. 재개발 예정이 있거나 지속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집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정확히 알아야만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모여서 지역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을 봅시다. 딱 2가지입니다. 경로 A는 나가기, 팔기로 결정하는 경로입니다. 당신의 집이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 지역이라면 지금이 팔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왜일까요? 아직도 사려는 사람이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5년 뒤, 10년 뒤는 사려는 사람이 훨씬 줄어들겠죠. 늦을수록 더 비싸게 팔지 못합니다. 팔 때 얻은 돈으로 안전지역에 새로운 집을 사세요. 아니면 전세로 갈아타세요. 월세로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큽니다. 이것이 경로 A입니다. 깨끗한 선택입니다. 경로 B는 남기기, 당신의 역할을 결정하는 경로입니다. 당신이 그 도시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아니면 못 팔 상황이라면 현실을 인정하세요. 이 집은 자산이 아니라 거주지입니다. 집값 오르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 다른 것을 준비하세요. 생활비 절감은 시골이면 물가가 싸다는 장점을 살리는 것입니다. 펜션, 카페, 게스트하우스는 당신의 집을 무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농사와 자급자족은 남는 토지가 있다면 음식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공동체 활동은 같은 처지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 돕는 것입니다. 집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으면 집 가격이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경로 B입니다. 용감한 선택입니다. 당신은 어느 경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세대는 IMF를 견뎌냈습니다. 은행 문 앞에서 밤을 새웠던 우리, 전세값이 올라갈 때마다 눈물 흘렸던 우리 자식들. 학비를 벌기 위해 두 손을 다친 우리.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시골에서 나온 우리는 서울에서 아파트를 샀고 자식들을 대학에 보냈고 손주들을 안았습니다. 우리는 압축 성장의 증인이자 주역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혹시 펜션이 망할까? 카페가 안 팔릴까봐? 두려워하시나요? 망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IMF를 견디지 않았습니까? 그보다 훨씬 어려운 것들을 견뎌내셨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당신이 경로 A를 선택하면 당신은 안전지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경로 B를 선택하면 당신은 그 작은 마을을 살려내는 주역이 됩니다. 어느 것도 틀린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당신은 선택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당신이 경로 B를 선택한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60대의 시골로 돌아가 펜션을 시작한 분들은 현재 월 500만 원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70대의 카페를 연 할머니는 지금 지역 사람들의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이미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공동체를 만드는 곳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 말을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지역이 소멸한다고 해서 사람이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곳에서는 공동체가 태어납니다. 당신의 집이 사라진다는 건 거짓입니다. 집은 변할 뿐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 집의 가치를 만듭니다. 당신의 선택이 그 지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IMF도 견디고 빚도 갚고 자식도 키운 우리.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산다고 해서 뭐가 잘못된 건가요? 아무것도 잘못 안 됐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인생입니다. 60대, 7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어디를 선택하든 당신은 이미 크다는 것을. 오늘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단 3가지입니다. 첫째, 당신의 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할 뿐입니다. 둘째, 당신이 있는 곳이 바로 기회입니다. 셋째,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 3가지를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같은 처지의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지 아신가요? 당신이 공감해준다는 것 자체가 그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지역은 어디입니까? 당신은 어느 경로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에 남겨주신 당신의 상황을 보면서 다음 영상에서 직접 당신 맞춤형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꼭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올릴 거거든요. 60대, 70대에 시작한 성공 사례들,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실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알람 설정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당신의 자식은 어디에 살까요? 서울로 강남으로 계속 올라오려는 젊은 세대. 하지만 집값은 천정부지. 결국 당신의 자식들은 어디에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당신이 남긴 집은 당신의 자식에게 자산이 될까요? 짐이 될까요? 이 심각한 질문의 답은 다음 영상 세대를 잇는 집의 미래에서 공개됩니다. 정말 놀라운 통계, 정말 실용적인 조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편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골목길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무엇이든 당신이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함께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